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 누가 더 적합할지 선택하시는데 오늘 토론회가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후보들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미리 사전 협의를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토론은 약 7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별 질문 1회, 공통 질문 3회, 그리고 맞짱 토론, 즉 주도권 토론이 총 2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빡빡한 토론 사이사이에 후보들의 기발한 생각과 순발력을 알아보는 흥미로운 코너도 준비했습니다. 이 코너들의 질문은 미리 후보들한테 공개되지 않아서 토론회를 보는 시청자 여러분께 의외의 재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개별 질문이나 공통 질문에서는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방송되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토론회는 SBS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동시에 공개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자, 누구나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 두 분께서는 첫 선거를 치렀을 때 자신의 모습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초심이 담긴 첫 선거 때의 포스터를 보면서 그 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시고 당대표 후보로 나선 오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별로 각 2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만 38세 때 17대 국회에 출마했습니다. 당시는 열린 우리당이었습니다. 저 당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국민들께서 분노하셔서 촛불 시위, 바둑판 시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때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고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분신 시도까지 하셔서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안타깝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제가 사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정에 가서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되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한 줄의 문장을 듣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고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저는 법사위원장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참석하면서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1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 이후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물리쳐준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헌법의 적을 헌법의 힘으로 물리쳐준 헌법재판관들께 깊이 감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헌법의 적을 국민의 민주주의의 힘으로 물리친 역사적인 쾌거입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의 헌법이 없었다면 비상계엄은 막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6월 항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금의 헌법은 또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피로 쓴 민주주의의 역사, 피를 잉크 삼아 한자 한자 찍어 눌러 쓴 헌법의 덕분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호남인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역사의 현장 맨 앞에서 역사와 함께 국민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강력한 개혁 당대표 후보 정청래입니다. 네, 다음은 박찬대 후보 차례입니다. 원팀 당정대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국정 파트너 기호 2번 박찬대입니다. 제가 처음 출마했을 때의 선거 포스터입니다. 어때 좀 풋풋합니까? 그때도 알찬대, 박찬대였습니다. 나라 살림 전문가, 경제 전문가. 기호 2번으로 연수구에서 역사상 첫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단 214표 차이 짜릿한 승리였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기호는 2번. 이번에도 승리를 확신합니다. 작년 12월 7일 1차 윤석열 탄핵안은 실패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 의원 108명의 이름을 목 놓아 국민과 함께 불렀습니다. 본회의장의 의원도 모두 일어나 외쳤습니다. 광장의 국민들도 함께 외쳤습니다. 그렇게 그 순간 국회와 광장
모든 국민은 하나가 되었고 마침내 일주일 뒤인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당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을 국민과 함께 기필코 성공시키는 집권여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개혁적이되 합리적이고 유능해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유능한 개혁을 통한 정의로운 통합,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여부는 여기에 달렸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다 함께 원팀이 되어 이기는 당대표, 깔끔하고 완벽하게 개혁을 완성할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중도 확정을 외치지만 개혁에 실패하면 확장은커녕 현상 유지도 어렵습니다. 경제를 성장시키는 동력 역시 개혁입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니 경제가 꿈틀대지 않습니까? 목소리를 높여 싸우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사람, 검증된 이들과 팀을 이루어 팀플레이를 할 줄 아는 사람, 당내에서도 당정대 관계에서도 원팀을 만들 수 있는 사람, 박찬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히 진짜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당대표는 기호 2번 박찬대가 진짜입니다. 오직 국민과 당원의 승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도 첫 선거 포스터 오랜만에 보셨죠? 박찬대 우리 후보 부모님 어떠셨어요? 집에 저게 늘 걸려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부모님 댁에 갈 때마다 저 포스터를 늘 봐서 네, 그때도 알찬데 그때도 박찬대였습니다. 그때 구호가 뭐였냐면 나라살림 알차게, 네. 연수살림 꽉 차게, 민생 경제 전문가 이렇게 구호를 외쳤는데요. 지금도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의 당대표라면 싸울 땐 싸우고 민생과 경제도 함께 책임지는 두 가지, 세 가지 조화롭게 목표를 다 달성해야 된다라는 것이 예, 네. 1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청래 후보께서는 오랜만에 초선 때 포스터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저럴 때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칭 꽃미남에서 꽃중년으로 왔다는 댓글도 제가 보았는데요. 저런 청춘의 열기가 지금까지 저는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께서 사인해달라고 그러면 늘 처음처럼이라는 말을 항상 처음처럼 사인을 합니다. 초심 때 그 마음을 잃지 않고자 함입니다. 제가 초선 때 좌고우면하지 않고 할 말을 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그리고 오직 당원만 보고 가겠다 하는 네. 결심을 했는데요. 그것이 저는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고 여러분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집권 초반기 3개월 이내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라 라는 것이 저의 또한 구호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질질 끌면 반격의 시간을 줄 뿐이고 또 공간을 내주면 역결집 현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통합과 안정 협치의 아름다운 미사 요구는 대통령의 공으로 돌려드리고 저는 험한 일, 굳은 일, 오직 개혁 작업 그것만 열심히 당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청래 후보가 4선, 박찬대 후보가 3선인데도 불구하고 첫 선거를 치른 지 꽤 됐는데 모두 포스터를 갖고 계셔서 이번 코너를 진행하는데 수월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후보 모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두 분과의 토론에 앞서서 가볍게 개별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개별 질문은 각 후보가 자신의 캐치프레이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박찬대 후보 먼저 시작하는데요. 1분 반의 시간을 드립니다. 박찬대 후보의 캐치프레이즈는 원팀 당정대, 진짜 박찬대입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예,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 이렇게 당정대가 진정한 원팀을 이루는데 박찬대가 진짜 적격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란 종식,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 거기에 통합과 민생 회복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당정대가 따로따로 움직이고 놀면 가능하겠습니까? 민주당의 당정대가 너무나 성실하고 개혁 의지도 강합니다. 그래서 자칫 조율이 안 되면 자라기 경쟁이 벌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의견을 조율하다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만 해도
한 분 한 분이 개성이 강하고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눈빛만 봐도 뭘 생각하는지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역할을 조율하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유능하게 성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원팀입니다. 그 정신으로 내란을 극복하고 새 정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정부와 대통령실과 당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일만 하고 당대표는 싸움만 한다. 이런 이분법으로는 원팀이 불가능하다. 일도 같이 하고 싸움도 같이 한다. 여기에 박찬대가 진짜 적임입니다. 원팀 당정대 진짜 박찬대. 네. 자, 정청래 후보의 캐치프레이즈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파트너. 민주당은 역시 1번 정청래입니다. 정청래 후보, 어떤 의미인가요?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평시도 아니고 태평성대도 아닙니다.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입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내란 세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원장 때처럼 하겠습니다. 통쾌하게 효능감 있게 국민들께서 사이다다, 시원하다, 위로받았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당대표 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대 의원께서도 인정하듯이 스타 플레이어, 저는 최전방 공격수, 골 넣는 골키터로 법사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당대표는 최전방 공격수만 해서는 안 됩니다. 최후방 수비수, 골키퍼로서 날아오는 화살을 온몸으로 다 맞는 희생과 봉사 정신도 또한 가져야 합니다. 전천후 올라운드 플레이어로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골 넣는 골게터가 패스를 주고받지 않고 단독 드리블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저도 원팀 플레이로 그동안 골을 많이 넣어왔고 특히 탄핵소추위원으로 윤석열을 파면할 때까지 17명의 변호사들이, 법률 대리인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 역할도, 원팀 플레이도 잘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립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과 함께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입니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가장 강조하고 또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민생 경제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대, 또 경기 침체는 물론 자영업자 폐업, 100만 시대 같은 암울한 소식들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된다면 민생 경제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추진하시겠습니까? 후보당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청래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원칙은 당이 이 부분은 먼저 치고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당정대가 충분히 조율한 상태에서 그 타이밍을 맞춰서 국회에서 입법할 것은 입법하겠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축하 전화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바로 면담을 신청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로드맵을 짠 것을 놓고 민생 현안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후속 입법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경 편성을 해서 7월 21일부터 소비 쿠폰이 지금 발행될 예정입니다. 지역 화폐로 4개월 안에 소비 진작을 위해서 또 돈이 돌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먼저 했고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식 시가총액이 360조가 뛰는 등 주식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코스피 5천 시대를 맞기 위해서 과연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당에 필요한 입법 조치가 무엇인지 먼저 살피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합니다.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 경제 이런 부분은 먼저 당이 치고 나가지 않고 당정대가 충분하게 조율한 상태로 당이 필요한 것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박찬대 후보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민생은 폭망하고 경제도 후퇴했습니다. IMF 때보다도 코로나 때보다도 어려웠지만
윤석열 정부는 어떤 민생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장 재정 정책을 진행해야 합니다.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빠른 집행을 통해서 민생을 회복하는 마중물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의 개선에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순한 수요 주도나 건설업 중심이 아닌 국제시장에서 기술을 앞세워 우리의 기술로 선도하고 창조하는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제조업 강국으로 추격 경제를 해 나갔지만 앞으로는 기술 기반의 선도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첨단 산업으로의 구조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조직과 산업 체제를 변동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입법으로, 예산으로, 재정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한국 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진단됩니다. 하지만 일하는 대통령, 신뢰 자산을 회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지수 2600에서 3100으로 올랐는데 경제 펀더멘탈을 빨리 회복시켜야 됩니다. 경제 전문가 저 박찬대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맞짱 토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맞짱 토론은 총 2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맞짱 토론은 후보가 각자 골라온 주제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또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자, 두 후보 모두 각기 다른 두 개의 주제를 골라주셨고요. 각 후보마다 10분의 주도권 시간을 갖게 됩니다. 10분 안에 상대 후보에게 최소 3회 이상 질문을 해야 하고 상대의 답변 시간은 한 질문당 1분 30초를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만약 룰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자가 개입할 수도 있다는 점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맞짱 토론 먼저 시작할 후보는 박찬대 후보입니다. 박찬대 후보는 주제로 첫째, 당원 주권 확대 방안, 둘째, 구체적인 지방선거 승리 방안을 골랐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박찬대 후보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시죠. 당원 주권 정당 완성은 이번 당대표 선거의 핵심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1분 30초를 풀로 드릴 테니까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 당원 주권 정당 관련 공약을 충분히 당원들과 국민들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수년 전부터 저는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 당원 주권 정당, 당내 민주화를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라서 8분 응선, 9분 응선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전당대회에서 1인 1표 시대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69조에 보면 대통령은 보통평등 직접 비밀 투표로 선출된다 하고 있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산악회 회장을 뽑는데도 1인 1표인데 어찌된 일인지 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서는 권리당원 1표, 대의원 17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그 즉시 당원 주권국을 설치해서 1인 1표 시대를 여는 당원 당규 개정 작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 강한 민주당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강한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야 국민 주권 시대도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연말에 방송사 연기대상 하듯이 당원 콘서트를 열어서 우리 당원들이 하루 정도는 즐길 수 있는 그런 민주당 축제의 날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수만 명이 모인 장소에서 당원 대상, 기초단체장 대상, 우수상, 최우수상 등을 시상함으로써 민주당 당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청래 후보의 당원 주권정당 공약을 잘 들었고 또 내주신 공약도 잘 살펴보았습니다.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출 시 당원 참여 비율을 기존의 20%에서 상향하겠다는 내용이나 당원 주권국을 확대 개편해서 더 당원들의 권리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좋은 내용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우리 정청래 후보의 좋은 정책들은 모두 수용해서 실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원 주권 정당을 위해 연말 전당원 콘서트 상설회나 국회의원 일일 상담 대도화, 당대표 월 1회 당원교육 강사 참여, 또 SNS 활동지수 공천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과연 우리 당원들이
정말로 원하는 방향에 부합하는 것인지 잠깐 의문이 듭니다. 진정한 당원 주권 정당을 위해서는 일회성 또는 인기를 끌기 위한 이벤트성 공약이나 당원이 대상으로 참여하는 각종 행사보다는 당원이 실제로 당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당의 운영과 선출직 공천과 평가, 의사 결정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개혁을 위해서 지구당을 부활하고 국회의원 소환제 등을 도입하는 것 외에도 당원 주권 정당을 위해서 전략공천 당원 초인제 도입, 그리고 국회의원 등 선출직 평가, 당원 평가를 확대하는 것을 반영하고 당내 선거 공용제 도입, 의원총회 공개 확대, 디지털 정당 플랫폼 구축 등 5가지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당원들이 진정으로 당의 주인이 되는 당원주권 정당의 완성을 위해서 진짜 당대표 박찬대가 모든 힘을 다해 헌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지만 좁은 당대표는 야당형 당대표입니다. 여당 당대표는 강하면서도 넓어야 합니다. 잘 싸우기만 해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거칠고 서툰 개혁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련되고 깔끔한 개혁, 그리고 싸울 땐 싸우고 성과를 낼 때는 성과를 내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뺨만 때려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어르고 달래는 것도 병행해야 진정한 승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싸울 때 망설임 없이 강단 있게 빠르고 강하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리더십을 지금 원내대표 하던 13개월 동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통합적, 안정적 리더로서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적, 안정적 리더십으로 중도층을 확장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과 우리 민주당의 오랜 수건인 전국정당 건설의 과제를 완성할 사람은 기호 2번 저 진짜 당대표 박찬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계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 이재명 대통령께 진짜 필요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께 진짜 도움이 될 사람, 당대표 기호 2번 진짜 박찬대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세요. 네, 정청래 후보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분 30도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찬대 후보는 제가 정말 정치권에 들어와서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이자 동지입니다. 박찬대 의원께서 원내대표 하시면서 역대급으로 잘했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공사석에서 항상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원내대표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찬대 후보께서 진짜 당대표 후보라고 그러는데 저보고 가짜 당대표 후보라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더 진짜 당대표를 하겠습니다. 네. 당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1인 1표 시대 등 당원 주권 시대를 열지 않고서는 당원들의 자발적 참여, 신나는 참여, 흥겨운 참여가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저는 제가 10대 공약을 내고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과 함께 즉석에서 약속하고 현장 공약을 계속 발표하고 있고 5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전라남도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만났을 때 당대표와 소통 창구를 열어달라. 그래서 즉석에서 당대표 직속 민원실을 개설하겠다라고 저는 공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당대표는 싸운다 안 싸운다를 떠나서 민심을 그리고 당심을 반영하는 그런 당대표가 피드백이 잘 되는 당대표가 저는 훌륭한 당대표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직 당원, 오직 민심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당원들과는 가장 친한 당대표 후보가 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 후보들의 승리를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러분 곁에서 누가 서 있어야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우리 민주당 후보님들을 찍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수도권과 호남의 강한 당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주당이지만 앞으로는 충청도도, 강원도도, 그리고 영남도, 부울경과 대구, 경북도 확장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께서 정말로 일 잘한다고 지지해주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로 믿고 원하고 서로를 필요로 하는 박찬대가, 이재명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하는 박찬대가 험지를 탈환하고 수도권을 사수하고 그리고 중도 확장을 해서 당원 여러분께 반드시 지방선거 승리를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면 바로 지방선거 기획단을 발족할 것입니다. 예측이 가능한 공선제도, 청년들에게는 용기를, 여성들에게는 기회 확대를, 오랫동안 공헌했던, 장기 군속했던 우리 공헌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잘 어우러질 수 있게끔 우리 공천룰을 만들 생각입니다. 서로가 협의해서 그리고 서로가 더 큰 당의 목적을 위해서 기꺼이 토론하고 그리고 불확실성이 제거된, 예측하지 못하는 경선룰, 예측하지 못한 혁신안으로 불안한 지방선거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점검하고 각 지역의 맞춤형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TF도 반드시 발족하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 반드시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5년 뒤에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우리 이재명 대표가 내년의 지방선거에서 압승의 결과로 든든하게 받쳐주어야 됩니다. 징검다리 돌 하나 놓는 그 심정으로 저 박찬대가 자녀 임기 1년짜리 당대표에 나섰습니다. 반드시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서 든든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총선도, 그 2년 뒤에 대선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민주당, 계속적인 집권을 해나간다는 그러한 큰 장기적인 계획보다 징검다리 하나 놓는 그 절실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지방선거의 승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박찬대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자, 서로의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두 분 모두 당대표의 자격이 충분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청래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진행하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룰은 전과 동일합니다만 최소 3회 이상 질문을 하는 걸로 설정을 했었는데 박찬대 후보께서 정청래 후보께 2번밖에 질문 안 하셨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께서도 2번 이상만 질문을 하시면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단 질문당 답변은 1분 30초를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자, 정청래 후보가 고른 주제 2가지는 첫째, 검찰 개혁 방안, 둘째, 당대표의 리더십 자질입니다. 내용이 맞죠? 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십시오. 박찬대 후보께서 세 번째 질문을 하면 답변하려고 했던 내용을 네. 답변을 못했는데 혹시 제가 먼저 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 그리고 더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공천룰을 만들겠다. 그것이 저는 승리의 요건이라고 생각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승리의 장미꽃을 정청래 당대표가 직접 가슴에 달아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박찬대 의원은 훌륭합니다. 그리고 저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박찬대 운영위원장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더 선호하십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 모습을 여러분 더 선호합니까? 저는 대선 때 너무나 많은 과분한 그런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제가 법사위원장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잘할 수 있었던 것도 박찬대 원내대표의 지도 방침을 제가 잘 따르고 원팀 플레이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사위원장을 잘한 게 있다면 절반쯤은 그 공을 박찬대 당시 원내대표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7대 국회의원 때부터 제가 당시 문광위원이었습니다만 검경 수사권 독립,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전도사 역할을 했다 할 정도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마포 경찰서에서 저에게 초청 강연을 한번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강연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강연했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 따라서 민주주의 원리는 독점에서 분점으로 견제와 균형의 미덕을 살려야 된다. 따라서 검찰에서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고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역설했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 대부분을 경찰이 갖고 있고 대부분 기소만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나 제 법사위원장 시절에 저나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단 0.1mm의 차이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개혁에 가장 빨리 신속하게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하는 것이 검찰 개혁으로 박찬대 의원도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보는데 제 생각을 박찬대 후보의 입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정청래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부서인 공소청을 그렇죠. 중수청. 예, 중수청을 만들고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을 만들고 기소를 전담하고 있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수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율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미 법도 다 만들어져 있고 방향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법사위의 법안 소위와 전체 회의도 통과되어 있습니다. 추석 밥상 때까지는 검찰청이 해체되어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가 결단만 내리면 8월 달에도 가능하고 9월 달에도 가능합니다. 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원내대표로 있었던 지난 13개월 동안 이 부분에 대한 절차가 법사위원장과 함께 쭉 진행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국민적 합의, 당론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TF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단만 내리면 됩니다. 당대표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챙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개혁은 이미 우리 민주당과 민주당 정부 사이에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고 법원이 다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원과의 약속 아닙니까? 당론에 따라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추진해서 8월, 9월 추석 안에는 반드시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하고 100% 일치된 의견입니다. 근데 짧은 거 하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간에서는 이런 또 의혹과 혼란을 예측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청을 당장 없애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에 있는 검찰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아까 박찬대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소청, 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로 분리해서 검찰은 공소 업무만 맡기고 그리고 검찰 수사관, 그럼 검찰 직원들, 행정 직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분리하는 작업, 재배치하는 작업, 그리고 지방경찰청에 있는 건물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 사무실은 어떻게 분리할 것이냐, 이런 물리적인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법적 용어로 유예기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검찰개혁법은 8월 말에, 9월 말에 통과가 되더라도 지금에 있는 검찰은 그 유예기간 동안은 제 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박찬대 의원께서 생각하실 때 이 유예기간은 어느 정도 시간이면 적절한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법원에는 유예기간을 지금 1년 정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 제한이 별도로 있지 않다면 유예기간 1년 동안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제가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한테 쭉 물어봤더니 이게 그렇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1년 정도는 필요하겠구나. 또 시행하는 만큼 시행착오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10개월이 필요하다. 그러면 좀 더 준비를 해서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찬대 의원께서는 저랑 사석에서도 많이 만나고 우리가 농담도 좋아하고 아재 개그도 좋아하고 그렇게 아주 친한 사이인데 이렇게 공개 토론에서 만나니까 조금 어색하고 이상하긴 합니다만 저는 박찬대 의원을 참 좋아하는 것이 참 좋은 성격 그리고 누구나 잘 어울리는 그런 성격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당대표의 리더십은 때로는 결단하고 때로는 유연하고 그래서 저는 법사위원장 때처럼
때로는 최전방 공격수로 골도 넣고 때로는 최후방 수비수로 골키퍼로 날라오는 화살도 맞고 그리고 때로는 미드필더로 링커로 이렇게 뛰어야 되는 전천후 선수가 돼야 된다.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정대 사전 조율, 비공개 조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불쑥불쑥 당에서 먼저 무슨 일을 저지르듯이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박찬대 후보는 매우 안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한다면 박찬대 후보는 공사석에 있을 때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는 반사체인데 정청래 의원은 발광체예요. 이렇게 저한테 과도한 칭찬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율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저도 그렇게 할 건데 때로는 당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추진해야 될 때 고독한 결단을 할 때 물론 원내대표로서 당대표로서 그런 역할을 많이 했고 또 수많은 고민과 번민의 밤을 또 저랑도 같이 지내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문현답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고독한 결단을 할 때 저하고 또 상의를 하실 건지 만약에 당대표가 되시면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성장과 함께 저도 같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자전거를 잡아주던 그 엉아가 어느 순간 손을 놨는데 혼자 잘 자전거를 몰고 가고 있는 저를 발견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같이 성장한 우리 민주당 국민이 만들어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정대 원팀을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 아닐까 생각됩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 고독한 결단이 요구될 때 사실 제가 최고위원과 원내대표 나갈 때 가졌던 고민이 그것입니다. 고독한 결단을 누구와 함께 나눌 것인가. 정말 혼자 결정할 수밖에 없는 고독한 순간이 많다면 감당할 수 있을까. 저도 30초만 좀 쓰게 해주세요. 네. 예, 주변에 훌륭한 분들의 많은 의견들을 듣겠습니다. 우리 정청래 의원님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그 누구보다도 박찬대 의원과 많은 상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3년 동안 사선을 넘으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박찬대, 정청래 이 세 명이 모여서 정말 전력과 전술도 많이 짰고 깊은 얘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가 되든 그래도 우정 편치 않고 같이 상의하는 그런 사이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두 후보가 스스로 고른 주제가 겹치면 어떻게 할까 걱정했었는데 기후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잘 들어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치열한 토론을 끝냈으니까 잠깐 쉬어갈까요? 이번 순서 코너 이름은 추천합니다입니다. 예, 뒤에 무거운 주제로 현안 질문과 토론이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준비해 봤고요. 자, 사전에 뽑은 번호표가 2장이 있으시죠? 자, 한 장은 이번에 쓰실 거고 한 장은 나중에 사용할 것이니까요. 먼저 한 장을 펴보 주시겠습니까? 무슨 색이 쓰여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색깔이 맞는 봉투를 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에 질문이 후보에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 두 분의 순발력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정청래 후보부터 시작해 볼까요? 어떤 색깔입니까? 제가 민주당의 기호 1번 아닙니까? 네. 역시 민주당의 색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네. 파란색 봉투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파란색 봉투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자, 추천합니다. 여러분께 이 영화나 혹은 드라마를 추천하겠습니다.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당황스럽네요. 제가 영화를 처음 본 영화, 난생 처음 중학교 때 본 영화가 소피아 로렌의 해바라기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해바라기 영화 속의 소피아 로렌 주인공이 옛날에 자기 남편을 잃고 기억을 못하는 남편을 보고 울부짖는 그 리얼한 연기가 저의 영화의 첫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는 항상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기도 하고 감동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저의 정서에 가장 맞는 영화는 설경구 씨 주인공의 박하사탕입니다. 나 돌아갈래. 그때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밤에 떠난 여인, 네. 그 노래도 저의 18번이기도 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18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하사탕 이 영화를 한 번쯤 다시 한번 보는 것이 어떨까. 지나간 인생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밤에 떠난 여인 분위기 있죠. 자, 박찬대 후보는 지금 노란색으로 쓰여 있죠. 네, 노란색입니다. 네,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열어보겠습니다. 추천합니다. 자,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를 추천합니다. 누구 추천하시겠습니까? 예, 1분 드립니다. 유승민을 추천합니다. 유승민 의원이요? 네. 전 의원, 예. 네, 네. 그래도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그다음에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노력했던 합리적인 정책을 제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특히 집권 여당 민주당이 어떻게 협치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국힘당은 대우 각성해야 됩니다. 내란에 대해서 아직도 규정하지 못하고 내란의 강을 아직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혁신안이 8분 만에 부결되고 그다음에 도로 친윤당이 됐습니다. 국민들은 보수의 가치와 진보의 가치가 서로 경쟁하면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고 삶의 질을 바꾸는 그런 정치를 원합니다. 국힘당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은 내란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해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들이 개가천선해서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실천하는 유승민 대표 같은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오랜 정치 경력으로 돌발 질문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뒤에 남아있는 코너에서도 두 분 후보의 매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 민생경제에 이은 두 번째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치 분야입니다. 두 분 모두 당에서 대표적인 친명 의원으로 통하죠. 자,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과 반면에 또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여당의 대표라면 정부와 협력을 할 때는 진하게 협력하고 때로는 쓴소리도 해야 합니다. 협력은 오케이,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쓴소리는 혹시 못하는 것 아닐까?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여당 대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후보당 1분 반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박찬대 후보 먼저입니다. 잠깐만 자료가 좀 살펴서 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약간 드리겠습니다. 그럼. 네, 네.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여당 대표가 될 수 있겠는가가 질문입니다. 네.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당대표하고는 지난 5년 동안 수석 대변인으로 그리고 비서실장으로 최고위원으로 원내대표로 그리고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그리고 상임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무수한 위험을 극복하고 그리고 내란을 이겨내고 마침내 이재명 정부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원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꼭 필요한 쓴소리가 있다면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의 진정성을 믿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떠한 오해도 없이 그 쓴소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무게감 있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라면 대통령실뿐 아니라 정부와 원팀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마지막 기회인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그리고 국민 통합 그리고 내란 종식과 관련된 이 시대적 소명을 같이 원팀으로 감당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쓴소리는 전달하고 그리고 오해받지 않고 서로의 합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정청래 후보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1분 반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적 동지관계를 맺은 것이 2006, 7년이니까 언 20년이 흘렀습니다. 동지란 어려울 때 함께하는 동지가 진짜 동지입니다.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
그리고 비가 오면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것, 그것이 동지라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승리의 아이콘이 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타운홀 미팅에서 보여지듯이 모든 현안을 꿰뚫고 있는 실사구시형 지도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일 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기간 동안 지지율은 매우 높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의 열쇠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처럼 움직이겠다 드렸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신명을 바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칼로, 언론의 펜으로, 진짜 칼로, 계엄군의 총으로 죽이려 할 때 그 사선을 함께 넘었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동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저의 정청래 당대표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쓴소리를 할 때는 하겠지만 성공을 위해서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맞짱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맞짱 토론에서는 후보가 정한 자유주제로 후보당 10분씩 시간을 드렸었는데요. 자, 두 번째 맞짱 토론에서는 정해진 주제로 후보당 6분씩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총 6분 동안 상대에게 질문은 최소 2회 이상, 질문당 답변 시간은 1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두 분의 토론을 봤을 때 이번에도 서로 존중하면서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맞짱 토론의 주제는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된다면 국민의힘, 크게 야권과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입니다. 사전 합의된 순서에 따라서 정청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과 당대표의 역할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는 대통령이 충분히 안정적인 국정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민주주의가 시작됐던 영국에서 의회를 팔러먼트라고 얘기합니다. 팔리어 플러스 먼트, 시끄럽게 떠들고 싸우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국회는 원래 갈등 집합소입니다. 국회에서 싸우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싸우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당대표, 당에서 싸움을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협치 안정 그리고 통합 이런 미사 요구의 단어들은 대통령이 쓸 단어이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당은 굳은 일, 험한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후폭풍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협치는 합리적인 사람들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하게 어거지 쓰고 발목 잡는 것은 강력하게 표결 처리하고 돌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필요한 것을 당에서 국회에서는 120%를 달성해 놓고 나중에 대통령이 여야 당대표를 불렀을 때 20%를 좀 양보해라 하면 20%를 양보해서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항상 초과 달성하는 당대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게 속전속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후보께서는 어느 때 보니까 협치 당대표가 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저랑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이 협치 당대표가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뜻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 협치 당대표가 되겠다고 규정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 야당하고도 사실은 협치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력을 가지고 기다려야겠지만 지금 협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과와 반성을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협도 거래도 정의의 결과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협치를 추구하지 거래를 단호히 끊을 것입니다. 원내대표 시절에 원구성할 때 제가 정한 원칙을 분명한 입장으로 관철시켰습니다. 협치 당대표,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 협치를 포기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거래하지 않는다. 그것이 분명한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 국방위에서 국민의힘 한 의원이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고 남규백 장관 후보자한테 말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진짜 역사의 죄인이고 부끄러워할 귀당의 전신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 이름을 제가 언급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3.15 부정선거로 하와이로 쫓겨갔고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 5.16 쿠데타와 유신 헌법, 유신 독재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고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는 내란 혐의, 부정부패 혐의로 감옥에 갔고 이명박 대통령은 부패 혐의로 감옥 갔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됐고 그리고 귀당 의원들께서 그렇게 칭송에 맞지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감옥에 갔다. 진정으로 부끄러워할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 아닌가라고 제가 어제 일갈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해방정국의 반민특위의 좌절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란의 뿌리는 완전히 캐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란특별법 내신 거 굉장히 박찬대 의원이 잘했다고 생각하고 저도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통합진보당 사례로 봐서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특검이 지금 발족되지 않았습니까? 내란 특검이 발족이 되어서 그 내란 특검에서 충분히 내란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검사들의 그동안의 행태를 봤을 때 내란 특검법을 통해서 우리가 재판부도 별도로 세우고 특검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절차를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헌법에서는 위헌 정당에 대한 해산 요청을 법무부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으로도 법무부 장관이 이 내용을 다 살펴서 해당 정당이 위헌 정당이 해당이 되는지 살피고 그리고 해산 요청을 하게 되면 충분히 지금의 헌법과 법으로도 가능하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님의 그 법을 내신 것 제가 봤는데요. 저희도 동의를 하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뭐 함께 행동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 여론은 앞으로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깜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고 요구가 높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에서 물론 헌법상 해야 되지만 국회에서 의결할 때는 국회에서 중요한 것이 의결됐기 때문에 국민회의에서 한번 심의를 해봐라 하고 국민의 열기를 의지를 전달하는 뜻에서 헌법 개정안 이번 위헌정당 심판권 개정안을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정청래 후보에 이어서 이번엔 박찬대 후보의 주도권 맞짱 토론 순서입니다. 질문은 동일합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된다면 국민의힘 크게 야권과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고요. 자 룰도 같습니다. 최소 2회 이상 질문을 하고 질문당 답변 1분을 보장해 주시면 됩니다. 박찬대 후보 시작하시죠. 네, 지금은 최고의 개혁의 적기입니다. 개혁을 위해서 일체의 거래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생과 경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야당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개혁을 할 땐 강하고 빠르게 대화로 성과를 내야 할 때는 확실하게 성과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대화의 전제는 진정한 성찰과 반성 아닙니까? 진정한 성찰과 반성 없는 무분별한 대화는 지양할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으로 인해 정치, 사회, 경제적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내심을 가지고 민생 경제를 위한 테이블에 야당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미 야당 대표를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 통합적 행보를 보이셨습니다. 당에서 이러한 통합적 행보를 발을 맞춰야 할 때는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후보께서는 대화보다는 싸움에 강하신 이미지인데 야당 대표들이 대화를 만약에 거부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의원께서도 간사 해보셨죠? 간사했죠? 예, 상임위 간사. 제가 상임위 간사를 초선 때부터 했고 재선 때 계속 간사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행안위 간사할 때 정청래 강대강이 붙는 거 아니야? 식물 상임위가 되는 거 아니야? 할 때 법을 굉장히 많이 통과시켰습니다. 간사 생활을 한다는 것은 싫어도 좋아도 야당 간사와 만나서
타협을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제가 너무나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2대 국회 들어서 법사위원장 제가 할 때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때로는 유연하겠지만 때로는 강력하게 돌파하고 결단하고 추진하고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박찬대 의원께서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법사위원장 때처럼 때로는 유연하게 때로는 강력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화는 지속적으로 시도하시는 거죠? 대화를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대화는 예, 해야죠. 그러나 그렇죠. 무리한 요구나 어거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는 뜻입니다. 대화는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의 바탕은 평소에 쌓여있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할 때 누구보다도 강하게 성과를 내야 할 때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성과를 냈습니다. 또 확실하게 성과를 낸 경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 사태를 마무리하고 정권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그런 실천적 리더십을 그동안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역대급 원내대표로서 내란을 극복하고 정권을 교체하는 데 앞장서서 함께 싸워나가지 않았습니까? 내란을 마무리하고 정권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보여줬던 실천적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세련되게 개혁을 하는 것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의 장에 끌어들일 수 있는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야당을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후보는 그러한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협치가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웃습니다. 저는 스킨십과 웃음, 얼굴 표정이 협상력이 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의 협상력은 의석수입니다. 의석수가 적으면 결국은 끌려가면서 양보하면서 결국은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의석수가 많으면 그것이 주도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쥐고 저는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석수가 적은데 아무리 웃는다고 스킨십이 좋다고 그 의지를 뜻을 관철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개혁을 하기에 넉넉할 만큼 의석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지 않게 너무 일방 독주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경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는 해야 될 개혁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그걸 완성시키고 같이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하지만 거친 개혁보다 강하면서 세련된 개혁을 해야 된다. 아마 같이 생각하실 겁니다. 대화도 개혁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사실 이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더니 경제가 꿈틀대지 않았습니까?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 처리 등 대화는 국민을 통합하고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는 데 중요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화를 원할 때 또는 투쟁을 원할 때 그 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원할 때는 제가 가진 통합적 안정적 리더십을 10분 발휘해서 야당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그거를 제일 잘하는 후보가 기호 2번 저 박찬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또한 제가 또 능수능란하고 또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험 많은 스승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의힘 잘 다룰 줄 제가 알고요. 그 법사위에서도 제가 숨은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다 조율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는 박찬대 의원은 눈빛만 봐도 안다고 그러는데 저는 눈빛을 안 봐도 압니다. 20년 정도 같이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대화와 협치 반드시 이끌어내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맞짱 토론까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열심히 토론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두 분 괜찮으시죠? 네. 이번 코너는 어쩌다 타임머신입니다. 아까 첫 번째에서 사용했던 표를 제외하시면 다른 한 장이 나와 있죠. 무슨 색이라고 쓰여 있는지 말해주시면 제가 색깔에 맞는 봉투를 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사전에 질문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재미있는 답변이 기대됩니다. 자, 박찬대 후보부터 시작해 볼까요? 어떤 색깔입니까? 예,
저는 주황색입니다. 주황색입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자, 어쩌다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간다면 10년 후에 가장 기대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유는요? 10년 후에 가장 기대되는 사람은 성공한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4번의 민주정부를 만들었는데요. 그중에 정권 재창출을 한 번 하고 2번은 못했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했더니 이명 박근혜가 등장하고 윤석열 같은 괴물 대통령도 우리가 맞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잘하실 겁니다. 하지만 5년 뒤에 반드시 성공해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민주개혁 세력이 든든하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경제는 다르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경제도 같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쯤 뒤에 넉넉하게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든든한 경제 성장에 만들어 놓았던 그 이재명 대통령을 보고 싶습니다. 네, 10년 후에 가장 기대되는 사람으로 성공한 이재명 대통령을 꼽으셨습니다. 자, 정청래 후보께서는 빨간색이 남으셨죠? 그렇죠? 내란 세력은 퇴장해라. 빨간색. 네, 레드카드 빨간색. 국민의힘과는 상관이 없는 색깔입니다. 자, 어쩌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간다면 지우고 싶은 흑역사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이유는요? 저는 충남 금산에서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로 자랐고요. 제 아내는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역시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로 컸습니다. 화전민 출신으로 아버지가 곡괭이 하나로 산을 일궈서 밭을 일궜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이 제일 싫었습니다. 학교에 안 가는 날이면 학교를 파하면 속고를 무기고 소죽을 끓여야 되고 그리고 또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돼서 중학교 때까지는 토요일, 일요일이 참 싫었고요.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5학년 5월 5일 날도 마음껏 뛰어놀라는 선생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하루 종일 지게질을 하고 걸음을 날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한 번쯤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고 또 물놀이도 하고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 마음이 아프려고 그럽니다. 자, 세 번째 공통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주제는 외교안보입니다. 자,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만 중국과의 관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죠. 이 때문에 당장 9월에 있는 중국의 전승절에 우리가 전략적인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가야 한다, 혹은 가지 말아야 한다. 두 분께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후보당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청래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가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전승절에 참여했었습니다. 정치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래서 균형 외교를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우선입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악마하고도 손잡아야 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르침을 저는 평소에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나토에 가서 중국에 대해서 비난하는 바람에 중국과의 무역이 많이 안 좋아졌죠.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대략 100% 중에서 홍콩까지 포함하면 33%,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지 않고 어떻게 우리 물건을 수출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양을 다 더해도 중국의 수출량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동맹, 한미동맹은 미국과 튼튼히 맺고 또 경제적인 관계는 중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수출 주도형 경제를 활로를 열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를 하루 시급히 복원하려고 하면 중국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승절에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실사구시형 지도자이기 때문에 가리라고 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박찬대 후보 답변 순서입니다. 질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가야 한다, 혹은 가지 말아야 한답니다. 저도 같은 대답입니다. 국익을 위해서 실용 외교 해야 됩니다.
지금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가 중국하고 척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하고는 한미 동맹을 근반으로 해서 안보 확실하게 우리가 챙겨야 되겠죠. 하지만 중국하고는 우리가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급망을 안정하고 또 기후변화 대응 등의 공통 이익 분야에서도 협력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미국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미중 관계에서 한국의 안보적 가치, 또 산업과 경제에서 한국의 가치, 또 한국의 국력과 경제력을 믿고 한국 산업과 기업 이익을 보호하면서 한미 또는 한중의 양국의 이익을 다 추구하는 실용 외교, 균형 외교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굳건한 한미동맹 대전제위에서 한국의 성장과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력을 믿고 또 배짱 있게 외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일본과의 반도체 소부장 문제를 우리가 배짱을 가지고 대응해서 기술과 산업 혁신을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실용 외교로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분은 오늘 토론 어떠셨습니까? 저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이 세 분, 네 분과 토론할 때보다 훨씬 더 두 분과 토론한 70분이 정말 금방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만큼 재미있었다는 뜻이겠죠.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앞서 못한 얘기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마무리 발언 시간을 1분씩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박찬대, 정청래 후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찬대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겨울 우리는 원팀이 되어 내란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국민과 당원 한 분 한 분이 빛의 혁명 전사가 되어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위대한 국민, 위대한 당원들과 함께 반드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겠습니다. 강력하고 빠르게 내란을 종식하고 검찰, 언론, 사법개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년 회계사 경력, 경제 전문가 저 박찬대가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와 함께 완벽한 원팀 당정대를 만들겠습니다. 내란 종식, 개혁 완수, 박찬대가 진짜다. 민생 회복, 경제 성장, 박찬대가 진짜다. 당원 주권, 지방선거 승리, 박찬대가 진짜다. 당대표는 기호 2번, 박찬대가 진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청래 후보 마무리 발언 1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법사위원장 때처럼 하겠습니다. 때로는 통쾌하게, 때로는 유연하게 당을 아우르고 추스리겠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골도 넣고 그런 골게터가 되기도 하고 최후방 수비수로서 골키퍼로 날아오는 화살을 다 맞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험한 일, 굳은 일, 싸울 일 이런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일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입니다. 내란 세력과 싸우겠습니다. 그렇지만 박찬대 후보와는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호 1번, 정청래도 기호 1번, 민주당의 번호 기호 1번 정청래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주신 두 분 후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 당대표 후보로 나선 두 분과 함께 70분간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느 때보다 막중한 임무와 역할을 맡게 될 당대표, 그 적임자는 누가 될지, 국민과 당원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남은 기간 동안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다음 달 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집권 초 첫 여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부의 국정 운영 흐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선출될 당대표는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